안녕하세요. 바이앤홀드입니다. 오늘은 ETF의 세 번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었던 그러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추천해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ETF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샤프스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총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그 5권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권인 이제 5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TF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부도 위험도 없고 치명적인 경쟁자가 돌연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항상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주린이였었으니까요. 그때는 더욱더 그때 이제 느꼈던 부분이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 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린이 여러분들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되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이란 이 말을 우선 보면 우리가 사는 이제 세상은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자본주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부도 위험도 없다라는 이제 글귀를 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주식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부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산 가격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제 하향 추세로 가는 그런 주식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ETF라는 것은 그런 부도 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경쟁자가 돌연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이제 독주 체제 1위를 이제 이어나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그런 어떤 경쟁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 초부터 보니까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전기차를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쟁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기존의 이제 자동차 전통 강자들이 경쟁자로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다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들도 조금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경쟁자에 의해서 어떠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주가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ETF는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안전자산을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보대를 착용하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채권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채권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많이 아쉽잖아요. 근데 ETF는 이제 그 주식처럼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성도 이러한 면에서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서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한 게 이제 ETF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ETF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ETF로서 충분히 수익을 내야지만이 개별 종목도 들어가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2020년 3월 20일 그 코땡땡이 한참 이제 심하던 시기에 제가 국내 주식할 때 가지고 있었던 저의 이제 계좌가 되겠는데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제 거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우선은 이제 그 책에서 소개하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지금이라면 제가 지금 이때로 돌아간다면 레버리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우선은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입가가 이제 12,320원, 그러니까 코땡땡이 터지기 전에 매입을 이걸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게 된 것이 되겠고요. 코땡땡이 갑자기 와서 이제 이 12,320원에 제가 산 게 현재가가 이제 6,45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마이너스 47%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까 샤프스터의 그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코덱스라는 건 이제 한국 시장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뭐 한국 시장이 뭐 대체가 되는 어떤 신흥 시장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쟁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이 뭐 코땡땡이 왔다 그래서 뭐 망할 거라는 생각도 안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시장은 뭐 2008 금융위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00년 IT 버블 때도 그랬고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시장은 결국은 돌아온다 라는 그러한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익률이 거의 반토막이 나도 절대 정말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정말 저는 그랬어요. 오히려 월급 받으면 제가 좀 더 추가 매수를 이제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가 개별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조금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선은 어떤 투자를 하실 때 개별 종목을 담는 것도 좋지만 뭐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면 담으셔야겠지만 공부해 보시고요. 하지만 아직 본인이 뭔가 매력적인 종목을 지금 찾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시장 추종하는 그러한 ETF들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은 저는 이제 이대로 돌아간다고 이제 또 하더라도 이제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지금 미국으로 넘어와서 또 레버리지 들어간 거는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배수짜리인데 뭐 1배수짜리만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네, 그것은 제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QL1이랑 TQQ, 그러니까 나스닥 이제 2배, 3배 이제 레버리지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그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코덱스가 시장 추종 ETF처럼 미국도 이런 시장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1배수짜리로요. 바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SPY나 IVV, VO가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이제 QQQ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미국 시장에 들어오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러한 ETF들을 투자하시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시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을 이제 담아 가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수익률을 높이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까먹지 않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ETF보다는 먼저 저는 테마형 ETF 뭐 있잖아요. 뭐 배터리 ETF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뭐 ETF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ETF들 말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추종하는 ETF, 제가 지금 말씀드린 SPY, IVA, VO, 이렇게 QQQ 이런 것들을 먼저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봐 가시면서 이제 개별 종목도 하나씩 하나씩 담아 가시면 분명히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개별 종목보다 지금 ETF 수익률이 더 잘 나온다. 개별 종목은 오히려 막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ETF는 계속 잘 나간다. 그러면 다시 개별 종목보다는 ETF의 비중을 좀 더 늘리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오놀드였습니다.